지금부터 사주 기초이론 4강 십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간의 합과 충입니다. 천간의 합과 충은 천간하고 지지하고 다 합과 충이 있는데요. 천간 합은 여기 보시면은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의 천간의 그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6번째가 해당되는 것이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갑기합, 갑기합토, 을경합금, 을경합금, 병신합수, 병신합수, 그 다음에 정임합. 이게 6번째 되는 거하고 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기합화. 이래서 5개의 그 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기합화. 옛날에는 나북 오행으로 볼 때는 이 갑기합토해서 토기운으로 변했었습니다. 근데 자평명리학에서는 이 합기능만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주 감명할 때는 갑기합 해가지고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인합, 무기합 이렇게 합기능만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합하는 게 과연 좋으냐 나쁘냐, 이 보시면은 이게 흉신끼리 서로가 합을 해가지고 묶여 있을 땐 좋겠죠. 근데 길신끼리 합해가지고 합을 한다는 건 서로 묶여서 아무것도 서로가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합기능이 길신과 길신이 합해가지고 길신작용을 못했을 땐 나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주의 어떤 이 용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떤 좋으냐 나쁘냐를 알 수는 없고, 이렇게 합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6번째 만나는 기운하고는 합을 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실 게 이 합을 하는 게 일간하고도 이제 어떤 분들은 합을 한다고 하는데 일간하고 합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고법에서는 일간하고도 합을 했는데 현재 자평명리학에서는 일간은 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간 외의 천간의 기운끼리 이게 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간하고는 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나중에 사주 풀이를 하면서 이런 합기능을 다시 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갑의 7번째가 되는 게 경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7번째 해가지고 7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갑일간이 경금이 들어오면 7살입니다.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7번째가 살이다. 그래서 7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을목에서는 신금이 7살이고요. 그래서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해서 이게 7번째 기운이 7살이기 때문에 요거는 7살은 가장 위험하죠.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간에서 이런 7살은 제하거나 합해가지고 7살의 기운을 빼야 됩니다. 하다못해 식신으로도 요거를 이제 잡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요런 7살의 기운이 들어오면은 요거는 이제 좀 위험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건 제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도 아시고 나중에 실전 사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서도 합이 있는데 6개의 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6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에는 6합하고 이제 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파,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파, 이 6개의 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기능만 있지 이 토기운이나 목기운이나 이런 걸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에서 합하는 기운이 어떤 기운끼리 합하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사주 원국을 보면서 이거를 감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지의 충은 인신충, 사해충, 자호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충도 6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면 인신사해에서 같은 이게 인신사해 자호, 묘유, 진술충미 해가지고 요 인신충, 사해충, 자호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충이 나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변동수나 사고수나 무슨
사단이 좀 나긴 납니다. 그래서 요 충도 좋은 충이 날 때가 있고 또한 그 나쁜 충이 날 때도 있는데, 충은 이제 어떤 변동수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변화 같은 것이 발생되는 그때 그 사주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부궁의 진술충이 나면은 이제 이별수, 이혼수가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충미충에서도 변동수 같은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사주 보면서 지지충도 그 여러분께서 그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의 삼합과 방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지의 삼합은 해묘미, 합목, 인호술, 합화, 사유축, 합금, 신자진, 합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해묘미에서 합목으로 변하는 이 삼합은 이 기운으로 실제 변합니다. 그래서 해묘미가 합하면은 목기운으로 변하고요. 인호술이 합하면은 화기운으로 변하고, 사유축은 합해서 금기운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진은 합해서 수기운으로 변하고요. 그러면 이때는 목기운이 세지고 이때는 화기운이 세지고 하나의 그 국을 이루니까 개별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국으로 있으면 단체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운이 세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도 사유축하면 금 기운이 세진다. 신자진도 수기운이 세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방합은 인묘진, 그러니까 봄에 어떤 그 인월, 묘월, 진월이 합쳐가지고 목방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봄 기운이 완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의 기운이 세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왕성해진 그런 그 화방이 좀 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이술은 이제 금의 기운이 세진 거기 때문에 금 기운이 세졌다. 해자축은 수기운이 세졌다. 이거는 실제 그 기운들이 좀 그 세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그 사주를 감명할 때, 아 이때는 그 목의 기운이 세진 거다. 그러니까 목이 좋은 기운을 할 때 그 방이 세졌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목이 나쁜 기운으로 나쁜 어떤 역할을 할 경우에 이게 세지면 안 좋겠죠. 그래서 모든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라든지 충이라든지 합은 그 정답이 없어요. 그냥 그때 사주를 보면서 그걸 감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 기운 들어온 기운이 어떤 기운이 들어와서 사주에서 좋은 기운을 하는 중간에 충이 나느냐, 합이 나느냐, 아니면 삼합이 되느냐, 그 방합이 되느냐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그 삼합이 된다는 거하고 방합이 된다는 것만 알고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감명은 사주 실전풀이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축 합금했으면 좋다, 신자진 합수했으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만나면 삼합을 한다 해가지고 이러한 기운으로 바뀐다. 바뀌는 게 완전히 다 바뀌는 건데, 이런 금기운, 화기운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월지를 뭐 생해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월지를 또 그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그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감명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암합이라고 해서 묘신 암합은 묘 중에 지장간 중에 을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가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신 중에 경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임경 해가지고 경금하고 을목이 해가지고 을경합금이 되죠. 그래서 지장간끼리 합을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암합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합보다는 뭐 그 결속력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합경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문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지금 경금, 미월 경금이, 그러니까 화급금 하면은 정관이 있죠. 근데 금생수한 수기운이 정림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관이라는 거는 남자한테는 어떤 지위나 아니면 아들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거 식신이 와서 합을 한다. 그러면 가장 귀한 그 정관이, 식신도 길신이지만 합을 해가지고 묶여서 정관도 못 쓰고 내 하는 일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위도 잃고 내 하는 일도 뭐 일이 없어졌다. 이렇게 관에 뭐 저걸로 해서 내 일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내 그 게으름이나 내 어떤 부주의로 내 그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정임합이 안 좋은 케이스로 나오는 거죠. 이게 여자 같은 경우는 관은 또 남편도 될 수 있어가지고 내 아랫사람이 남편을 뭐 데려왔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요거는 인사신 사명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명살이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신자 수국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살의 어떤 결속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어떻든 이런 식으로 사명살도 생기고 신자진 수국, 여기 또 진토가 들어오면 또 신자진 수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지지에 들어오는 기운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반대편 기운하고는 충을 하는 거죠. 그 겨울하고 여름하고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사해충, 그 다음에 진술충, 묘유충 이런 식으로 서로가 반대되는 기운하고는 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생지에 있는 기운끼리 인신충, 사해충하고요. 왕지에 있는 기운끼리 좌우충, 묘유충하고 고지에 있는 기운끼리 진술충, 충미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면 생왕지가 합쳐가지고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인옷을 화국을 이루고 해묘미 묵국을 이루고 사유축 금국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 삼합 중에서 두 가지 기운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신자가 있든지 자진이 있든지 이럴 때는 반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합 기운의 반 정도의 기운으로 해서 수기운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오술도 마찬가지고요. 뭐 인오나 오술이나 이렇게 반씩 합칠 경우에는 반의 기운만 합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간지의 십성 구분입니다. 이게 이제 사주에 어떻게 보면 핵심 파트인데요. 이 십성을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감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뭐 일간이 같고 음양이 같고 다르고 해서 헷갈렸는데 사실 몇 번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게 이제 10가지의 그 어떤 그 십성, 어떤 뭐 별성자를 썼지만 10가지의 어떤 그 기운인데 비견이라 하면은 일관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거. 일관은 나지요. 나하고 오행이 같다. 그러면 형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으면은. 오행과 같은 비견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겁재는 일관과 오행이 같고 오행이 같으면은 일단 형제는 형제인데 자매가 되겠죠. 음양이 다른 거는 나하고 서로 성이 다른 거, 음양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비견은 형제가 되고 겁재는 자매가 되는 거죠. 누나나 여동생이 되겠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식신은 일간이 생을 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그러니까 여자한테 식신하고 상관은 그 자식이 됩니다. 내가 생하는 것, 내가 이제 먹여 살리는 애들이란 뜻이라는 것으로 식신하고 상관은 이제 자식이 되는데 그 음양이 같은 것은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식신은 딸이 되고 상관은 아들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 식신상관은 그냥 뭐 자식으로 다 통칭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확히 구분을 하려면은 이제 식신은 딸이고 상관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제하고 정제 일간이 극을 해서 음양이 같은 것을 편은 같은 편이라는 얘기죠. 내 편, 같은 편.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것을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재물은 재물인데 같은 음양이 같은 거는 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제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이제 음양이 같아야 되니까 시모가 되고요. 이 정제 같은 경우에는 부친이 되는 겁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남자의 어떤 편제는 이제 그 같은 음양이 같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한테 여자는 이제 그 내가 극해서 데려오는 거, 극을 한다는 거는 내가 뺏어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극을 해서 내가 힘이 좋아가지고 뺏어와야 된다. 그래서 정제가 그 남자한테는 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을 극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그러니까 편관은 나를 치고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 관이라는 거거든요. 칠사라고 정관하고 이런 관은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을 쓰는 사람은 일간이 강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자기가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고위공직자로 올라왔다가 청문회에서 떨어지고 그 낙마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괜히 올라가가지고 그 깝죽대다가는 결국 관에 치여서 망신만 당하고 내려오는 꼴이죠. 그러니까 관을 휘어잡으려면은, 왜냐면 나를 극하는 거를 내가 그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당이 안 되면은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 심지어 아프거나 목숨까지도 나가는 부분이 이 관이라는 거죠. 관은 좋은 거지만 그런 위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관은 그 육친으로 따지면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남자한테는 아들이 됩니다. 아들은 언젠가 내 자리를 빼앗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부터 임금들이 세자를 극히 경계했던 이유를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은 뭐 이 사주로 봐도 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관은 남자한테 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음양이 다른 것이니까. 그 다음에 편의는 일간을 생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음양이 같은 거는 무조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간을 생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정인, 정인을 또한 또 다른 말로 인수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인이나 인수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건 어머니라는 뜻이죠. 나를 생해주는 거,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어머니죠. 그래서 그 남자한테 어머니는 정인이 되고요, 여자한테 어머니는 편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요즘은 정편인을 쉽게 가리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십성을 먼저 그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십성이 끝나면 육친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보면은 그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울 때 오행도를 배웠지 않습니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이 오행도가 이 그 십성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육친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배워두면은 이거를 배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오행일 경우에는 비견이나 겁재다. 그래서 비견일 경우는 형제, 겁재는 뭐 저기 여자 형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목이 생하는 거, 내가 생하는 걸 식신이라고 그러고 상관이라고 그런다. 근데 나하고 음양이 같은 거는 식신이고 다른 거는 상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목생화, 화생토, 우리가 먹고 사는 걸로 해서 돈을 번다. 이거는 내가 뭐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재물을 번다. 현재는 큰 돈이고 정제는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 그 다음에 또 돈을 벌면은 토생금, 지위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그 생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 지위라는 게 뭐냐, 칠살 같은 경우에는 죽고 사는 거, 뭐 군인, 경찰, 뭐 이런 무관 쪽에 있는 사람들이 편관이 많고요. 정관은 이제 관료, 그 다음에 지위, 바른 것. 그래서 그런 어떤 지위적인 것도 있고 내 어떤 체면, 그 다음에 어떤 정도, 그래서 돈이 있어야 그런 것도 다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순행이 되는 부분이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러면은 그 후에는 편인, 내가 학문도 하고 그 다음에 편인은 또 인정스럽고, 내가 뭐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러면 또 뭐 창고에서 인신 난다고 그렇게 될 수 있고, 내가 학문을 해가지고 또 귀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선비가 학문까지 하면은 상당히 나한테 진짜 좋겠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 순환작용입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 뭐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실선대로만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또 이제 극하는 게 들어오는 거죠. 이 극하는 게 들어올 때 극하지 못하게끔 이런 게 있어서 막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기운은 권력도 되지만 그게 이제 칼이 돼서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뿌리가 튼튼하고 내 옆에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옆에 내 부하들이 괜찮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치고 들어오려면 너 그러지 마 하고 말리겠죠. 그래서 사주라는 건 결국 이 그 5가지 기운의 서로 조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금기운만 있고 화기운이나 그게 없으면은 이 재하고 관만 있으면 이 사람은 목숨이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돈이 계속 이거를 살려주면은 금은 나를 계속 치거든요. 그래서 내 기운을 빼가는 수기운도 없으면은 금기운이 있으면은 금기운을 생해서 이게 다시 나를 생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사주가. 돈하고 권력만 있으면 사람이 살 것 같지만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식신, 어떤 내 밑에 부하 사람도 있어야 되고 베푸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어떤 학문도 해야 되고 그러한 거를 자기가 권력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어떤 이치 도리를 깨달아야 되고 이런 게 같이 섞여져야 그래서 오행이 골고루 있어야 큰 난제에 있어서도 헤쳐나가고 큰 권력을 못 잡더라도 일생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행이 골고루 있어야 좋다.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주마다 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사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일례로 간목일주다. 간목일주다 그러면은 나하고 오행이 같은 사람은 간목, 인목이 되겠죠. 여기 빨간 거는 천간이고 요 파란 거는 이제 그 지지를 나타내주는 건데 간목, 인목은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비견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오행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양의 기운인데 음의 기운은 이제 겁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비견 겁재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생화 내가 생하는 거는 식신 아니면 상관인데 같은 오행일 경우에는 식신 그게 같은 오행이 뭐냐 목생화 요 천간에선 병화가 쓰고 지지에선 사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식신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양이 달릴 경우에는 상관은 흉신이죠. 상관은 흉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식신도 그렇지만 상관은 더 그러니까 그러면 상관을 이제 제어하는 이제 인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고 일단은 상관 그 음양이 달릴 때는 상관이다. 그러면 그건 정화하고 오화가 떴을 때는 상관으로 우리가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생토 해가지고 그 식신이 생하는 기운을 토기운이라고 해가지고 그 음양이 이 갑목하고 음양이 같으면은 편재,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르면 정재. 음양이 같은 거는 무토, 진토, 술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재, 음양이 다른 거는 기토, 축토, 미토는 이 음의 기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목에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정재라고 그러고 이런 게 있으면 편재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부터를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봤을 때 이게 편재냐, 이게 정재냐, 이게 상관이냐, 식신이냐 이런 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생금화는 금기운에서 같은 오행이면은 평관, 칠살이라고 그러고 경금, 신금을 이제 평관이라고 그럽니다. 평관이나 칠살이나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칠살이라고 해도 평관인 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를 경우에는 정관, 그래서 그거는 신금하고 유금은 정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생수에서 이거는 이제 인수인데 그러니까
음양이 같으면은 편인, 음양이 같으면 같은 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하고 같은 편이, 같은 쪽에 음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인은 임수, 해수는 편인이고, 그 다음에 그 음양이 다른 거는 정인, 인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행도의 요 십성의 요 그 하는 부분들은 뭐가 비견이고 뭐가 겁재고, 어떤 오행이 비견이고 어떤 오행이 겁재고 어떤 오행이 식신이고 어떤 오행이 상관인지, 이게 병화보고 이게 식신이다, 간목일주에 요거는 일주는 계속 바뀌죠. 그러면 이런 것도 다 바뀌겠죠. 그걸 쭉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전정윤 교수님께서 잘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해가지고 여기다 쓰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사주를 봤을 때 이런 게 다 써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보고, 아, 이게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이거는 음이고 나는 간목일 경우에 이건 바로 정관이다. 나중에 육친까지 배우면 이제 정관이면서 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은 육친은 아직 안 갔으니까 이게 정관이다. 요거는 나를 극하는 금기운이지만 같은 오행이니까 이건 편관, 칠살이다. 요거는 내가 극하는 오행이니까 목토에서, 근데 오행이 같으니까 편재다. 이거는 목생화, 내가 생하는 기운인데 오행이 같으니까 식신이다. 이거는 같은 목기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견 아니면 겁재겠네요. 근데 같은 오행이니까 비견이다. 이것도 같은 목기운이니까 비견 아니면 겁재인데 이거는 서로 오행이 다르니까 겁재다. 여기서는 나를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격인데, 인인데 요거는 같은 그 오행이기 때문에 편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요런 거가 바로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 만세력 보면 이런 게 다 나오죠. 평관, 정관, 그 명주가 되기도 하고 아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겁재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는 순간에 을목 플러스 겁재, 그 다음에 이게 뭐 내 형제 자매를 나타낸다, 그런 것까지 눈에 딱 들어오면 그때 이제 사주 풀기가 엄청 쉬워지죠. 근데 이게 보면서 아, 이게 정관인가 평관인가 이렇게 이제 막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엄청 많이 연습을 하고 자주 보셔야 되는데 이게 맨 처음에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계속 그 쓰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정관, 평관, 겁재, 비견 이거 없더라도 바로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는 이 사주는 정관이 있고 평관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거가 다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사주감명이 되죠. 이거 보면 이제 겁재가 있고 정관 있고 칠살이 있으니까 이게 관살 혼잡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식신이 있고 식신격에 위에 이제 이 지장간까지도 우리가 먼저 배웠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무경병입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그 무토랑 재랑, 그 다음에 이 식신이랑, 그 다음에 경도 떴거든요. 그러니까 칠살을 같이 쓰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지지는 식신격에 청관은 칠살격입니다. 근데 칠살만 떴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관까지 떴으니까 관살 혼잡이 돼서 직업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이 또 이걸 치니까 그 다음에 뭐 명을 달리 안 한 뭐 형제자매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고, 우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게 어떤 식성이냐 이걸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배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간목을 봤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이제 을목이라고요. 을목일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음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음의 기운이죠. 그럼 같은 음의 기운이 비견이고, 그 다음에 양의 기운이 겁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음의 기운인 식신이 되고, 그러면 정화, 오화가 식신이 되겠죠. 이 을목 일주에서는 간목은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일주의 오행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게 식신상관이 다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음양이 다르면은 상관,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같으면은 편제, 음양이 다르면 정제, 음양이 그래서 그때 필요한 그 오행은 기토, 축토, 미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몇 번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 유튜브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한 개만 그려서 설명해도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걸 교과서처럼 계속 보시라고 이거를 쭉 계속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을목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간목일 경우에는 나하고 음양이 다르고 오행은 같은 거죠. 여러분 남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생화, 내가 생하는 기운인데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상관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이 되고, 여기는 음양이 다르니까 재인데 정제가 되고, 여기는 음양이 같으니까 재인데 편제가 되고, 이거를 계속 여러분께서 계속 그 사주 명절을 써놓고 이게 상관이냐, 이게 뭐 갑제냐, 뭐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뭐 이걸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막 쓰셔가지고 그냥 이거는 뭐 어떤 논리에 맞지 않게끔 뭐 병진 뭐 아니래도 뭐 아무거나 써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뭔가 뭐 십신을 막 쓰세요. 그리고 밑에 지지도 막 12지지 막 써가지고 이게 일주를 저기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뭔가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십성을 보는 눈이 금방 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주 보는 데가 엄청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아요. 여기는 병화를 했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이렇게 병화 예를 했었고 이건 정화고 그래서 이 십성을 제가 계속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논리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이걸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를 완전히 아실 때까지 계속 멈추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십성 실력도 늘어나고 공부도 재밌어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까지 딱 하면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